현대전에서 무인기는 승패를 가름할 정도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에서도 터키 드론은 승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인기 개발을 일찌감치 수행해왔습니다. 그중 틸트로터 무인기 개발 사업인 TR-100은 2002년에 시작되어 10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11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해외의 기술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부품은 100%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용과 민수용에서 사용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인기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무인 틸트로터기가 사장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항우연의 책임연구원이 기고한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이 길어 간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마트 무인기 기술 개발이고 모델명은 TR-100입니다. 헬리콥터와 프로펠러 항공기의 원리를 결합한 비행체를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고고도 비행이 불가능하고 장거리 통신도 곤란합니다. 반면 TR-100은 프로펠러 항공기 원리를 결합시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항우연이 970억 원의 예산을 갖고 2002년에 시작해 9년 만인 2011년에 최종 성공했습니다. 미국 벨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였습니다. 벨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시간은 50년이었습니다. 벨은 10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우리 목표를 듣고는 그러시든가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떤 전문가는 TR-100의 기대 성능이 해외 어떤 모델보다 뛰어나며 국방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을 듣고는 우리가 이런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성능은 벨사의 틸트로터형 드론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헬기가 비행하기 어려운 고고도에서 시속 500km의 비행속도, 5시간의 채공시간, 제자리 비행을 하며 한 사람을 들어올려 구조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는 전 세계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투자로 기술을 독점한 벨이 개발한 이글아이라는 틸트로터 무인기 속도보다도 무려 30%나 뛰어납니다. 울릉도나 독도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조사건이 생겼을 때 육지에서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인명수색과 구조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다수의 지상 매체와 교신하고 모든 비행을 자동으로 하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 2기를 장착하면 무인 전투기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사고 위험이 큰 시스테이트 레벨 5 조건에서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흔들리는 배에도 자동 착륙이 가능합니다. 항우연은 또 정부 수요만 바라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에 없던 축소형 보급형 모델 TR-60급까지 추가로 개발해서 원양어선이나 야전부대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 축소형 모델은 대한항공의 기술 이전하였으며 항우연 역사상 최고의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투자한 20여 개 프론티어 사업들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국공학칼리몬이 선정한 한국을 빛낸 과학기술 및 산업성과 25에 선정됐습니다.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 관심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무바달라사는 2011년도에 자신들이 투자하여 사업화하겠으니 기술 이전과 중동 지역 판권을 요구하며 책임자가 직접 전남 고흥까지 방문하였고 2015년도와 2019년 초에도 카이의 틸트로터 무인기 현황을 브리핑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요청해왔습니다. 중국은 학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보 획득을 위해 접근해왔습니다. 틸트로터 항공기 및 무인기의 세계 최대 강자인 미국의 시콜스키사는 2011년에서 2012년도에 항우연의 TR-100을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의 전투헬기의 호위기로 활용하겠다며 부사장이 고흥까지 방문하여 기술 실사를 하였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항우연이 개발한 틸트로터 무인기를 미국에 전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틸트로터 기술의 이런 혁신성 때문에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일본은 본토에서 센카쿠 열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상륙할 수 있는 V-22 오스프리를 2014년도에 전격적으로 수입했습니다. V-22는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잦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V-22를 고집한 이유는 바로 틸트로터형 항공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국방 전략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미국이 다수의 추락 사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틸트로터 비행기를 개발한 동력도 국가 전략 차원의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값싼 핸드캐리 열추적 미사일에도 수백 대의 헬기가 격추되었던 경험과 1979년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실패가 작용했습니다. 드론에는 상당히 많은 체급이 있습니다. 1kg 내외의 무게에 5km 정도의 운용 반경을 갖는 개인용 드론이 있으며 7톤의 무게를 가지며 단 세대만으로 전 세계 감시 정찰 비행이 가능한 미국의 글로벌 호크도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그 체급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DJI는 취미용 개인용 드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100kg급 이상의 전술 전략형, 공공 활용형 중대형 드론은 공공 부분과 군용 부분의 연구개발 정책과 거버넌스, 국가 전략 등의 지배를 받습니다. 현존하는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한 무인 전투기도 있고 아예 시작부터 무인 전투기로 개발한 무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전방위 기술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TR-100은 1톤급이며 300km의 운영 반경이 가능합니다. 6km 고고도 비행이 가능하고 광대역에서 빠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비행체입니다. 현재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중국, 이탈리아와 독일, 러시아 등에서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공에는 반드시 의심이 따릅니다. 보나마나 내부 부품과 핵심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였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한적인 예산과 이례적으로 긴 연구개발 기간 덕분에 해외 기술 구매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벨의 어떤 도움도 없이 솔루션을 실제 구현했습니다. 국방 고위 관료들도 이런 결과를 접하고 굉장히 고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에는 10년 연구 개발 보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임해주는 보장이 없었으면 우수한 인력들이 이 팀에 합류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수한 인력의 합류 없이는 주어진 자율 공간이 무력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화를 못했을까요? 스마트 무인기의 사업화 기회는 201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A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획득 수요를 해외에서 구매하려다 국내 기술의 성숙도를 관찰하고는 A사업을 통해 시범 실증함으로써 패스트 트랙으로 국방 수요에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이전을 받은 대한항공이 TR-60 사업화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 기종이 아니면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성능이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초를 만났습니다. 2012년 9월 A사업 1호 대상자 선정에는 대한항공과 국내 방산 대기업인 B사가 참여했습니다. 절차는 공정했습니다. B사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향후 무인 전투기로까지 성장이 가능한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국가 혁신 체제 속에서 경쟁 요인이라는 일반론으로 볼 때 매우 좋은 시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를 개발해본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틸트로터 기술을 대신하여 공축 반전형 헬리콥터 개념을 경쟁 모델로 제시한 것입니다. 항공공학자라면 해당 개념으로는 고속 비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B사 경영진은 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 경쟁 기업의 제안을 평가해야 했던 A사업 선정평가회는 방산 대기업이라는 명함과 동영상까지 동원한 과장된 제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그리고 해당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경영의지를 보고서는 역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TR-60의 시범실증 사업을 통해 국방 획득으로 이어질 기회가 주어졌는데 선정평가위원들의 비전문성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어이없는 결정 소식에 대해 A사업을 기획한 국방 전문 관료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절차적 공정성의 문턱 앞에서 모두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공정성과 무기력한 침묵은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B사는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투자했지만 결국 이륙도 못한 채 중도 중단과 페널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민간의 빠른 기술 진화를 군 획득 체계에 도입하고자 했던 A사업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그 이로 사업으로 꽃피울 수 있었던 TR-60은 시장 진입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한 언론의 스마트 무인기 사업에 대한 심층 기획 기사는 TR-100과 TR-60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이에 부응한 군 장성들의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방 획득 역사상 국방 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첨단 장비가 전력화되는 최초 사례가 기대되는 지점까지 나아갔습니다. 국방 장기 획득 계획에도 반영되었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위층 보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부와 국토부에서도 필트로터 무인기가 가진 미래 잠재성을 평가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화 지원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장성들의 관심으로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군의 실무진들의 관심은 동일한 이유로 사라졌으며 행정보고 뒤에 대통령의 관심은 종료되었고 장성들도 바뀌자 모두들 소극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기고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개발된 우리나라의 필트로터 무인기는 지금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7년도에 인공강우 시험에 필트로터 무인기가 사용되었다는 짤막한 언론 보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결정권자의 관심도에 따라 커다란 맥락과 전략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시스템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개념 비행체를 수용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 수요를 확정한다는 무거운 의사결정을 일개 사무관들이나 항우연과 같은 민간 연구기관이 국방 관련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받아오라고 맡기는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개발된 기술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살릴 수 있는 국가 전반의 수용성과 시스템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필트로터 무인기는 앞으로 전망도 밝은 만큼 지금이라도 이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